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짧은 이야기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. 아주 추워지는 그 늦가을에서 이제 겨울이 접어들어서 제가 사는 곳도 좀 춥고 한국은 또 더 많이 춥다고 들었습니다. 이런 계절에 좀 따뜻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,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 그 자연 보호 지역을 방문했었거든요. 제가 자주 가는데, 그래서 이제 사진을 새 사진도 찍고 다른 사진 동물도 있나 해서 여기 살펴보는데, 제가 난데없이 이렇게 토끼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토끼가 그 야생 토끼가 아니고 어떤 분이 기르시는 애완용 토끼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버려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됐는데,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냐면, 보통 그 야생 토끼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. 제가 야생 토끼 사진을 찍으려고 몇 번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, 하도 사람을 무료해서 도망을 가기 때문에 그 사진을 찍을 수 없는데, 이 토끼는 그렇지 않더라고요. 사람을 아주 손을 탄 것 같아요. 제가 가까이 다가가도 겁내지 않고서 옆에 가까이 있는 것을 볼 때 누가 기르던 토끼라는 것이 또 맞는 것 같습니다. 또 길을 잃은 토끼일 수도 있지만, 이 지역이 그 차로 제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적어도 운전을 해야 그 근처에 민가가 나타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토끼가 이렇게 이곳까지 왔다고 보긴 힘들 것 같고요. 어떤 분이 기르다가 의도적으로 버리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보시고 걱정이 많이 돼서 이 토끼를 이제 잡으려고 했어요. 아무래도 이곳 왜 걱정이 되냐면, 이곳에 그 포식하는 동물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매도 가능하고, 또 영어로는 카요티라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코이오테라고 해야 되는 그런 동물이 있어요. 근데 이제 개나 일이 중간쯤 되는 그런 동물인데, 이 동물들이 와가지고도 잡아먹을 수 있다는 또 걱정도 되고 그래가지고서 몇 분이 이제 잡으려고 해봤는데, 이 토끼가 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왜냐면 이제 한 2, 3m까지는 이 토끼가 사람이 접근을 해도 무서워하지 않는데, 한 1m 접근해서 잡으려고 하고 손이 닿으려고 하면 그때서 도망치는데 잡지 못하겠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것이 갇힌 공간이 아니고 또 야생의 그런 넓은 공간이어서 그런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잡으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고요. 또 저도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이 토끼를 할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걱정도 됐고요. 저도 그래서 한 마음으로 또 저도 이 토끼를 제가 잡아서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, 또 마음이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장면이었는데, 이런 장면 가운데서 우연히 옆에 있는 그 야생 토끼를 보게 되었어요. 참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, 그래서 이 장면 잠시 현재 보던 장면을 멈추고 야생 그 토끼의 모습을 함께 있는 것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야생 토끼와 집토끼가 옆에서 함께 있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았고요. 제가 방금 전에 그 야생 포식 동물들, 매라든지 코이오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,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. 왜냐면 이 다리가 있어서 이 숨는 장소가 제공이 되고, 또 보니까 근처에 제가 좀 자세히 봤더니 굴이 많더라고요. 아마 이 야생 토끼가 굴을 많이 파놨어요. 그래서 여차하면 이 야생 토끼도 숨고 굴토끼도 그 속에 숨어서 이 포식 동물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마음이 놓였고요. 그리고 이 장소가 사람들이 꽤 많이 오는 장소더라고요.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장소에 포식 동물들이 아무래도 가까이 오긴 힘들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위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둘이서 같이 잘 지내고, 가능하면 또 짝도 찌어서 또 예쁜 또 새끼 토끼도 나왔으면 하는 마음을 또 바랄 수 있을 만큼 상황이 또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기분이 좋았고요.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또 이런 한 단락을 지었습니다. 그렇지만 또 이렇게 자연 이야기는 이렇게 재밌게 끝나면 되지만, 또 다른 각도의 또 이야기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누군가에 버려졌다든지 외롭다든지 그런 소외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야생동물의 세계만 있는 일은 아니지 않아요. 우리 사람이라든지 우리 사는 사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. 그러면서 참 마치 야생토끼가 길을 잃은 혹은 버려진 집토끼 옆에서 함께 해주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흐뭇했던 것도 있었던 것처럼, 우리 인생 가운데서 누군가가 외롭고 또 내가 외로울 때 누군가 함께 해준 손길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특별히 춥고 그런 외로울 수 있는 이 계절에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.
그렇지만 또 더 나아가서 저는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또 예수님의 손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. 예수님이 이 땅에 오던 것이 또 이러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. 저희들이 그 외로울 때, 혼자 있을 때, 또는 소외당하고 혹은 버려졌을 때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.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초기에 들은 이야기 중에 한 감동되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. 어떤 얘기였냐면 이제 이탈리아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.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이름 모르지만 파블로라고 하죠. 그 뭐 이탈리아에서 많이 흔한 이름이니까요. 그래서 이분이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와 크게 다투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불행히도 집을 나가게 되었고요. 뭐 그래서 이제 그 바깥 그 세상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. 아들은 그렇게 나가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. 뭐 자식은 나가도 이렇게 잊지 못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라고 이어지는데,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아들에 대해서 그 마음이 안 좋고 그러다가 드디어 큰 광고를 내서 신문에다가 큰 광고로 이제 돈을 내서 광고를 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광고를 내셨습니다. 파블로야,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한다. 돌아만 다오.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큰 뭐 그 공공 건물 이제 역 같은 데서 만나자고 광고를 내셨어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봤더니 놀랍게도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왔다고 합니다.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파블로라는 이름이 이탈리아에 많으니까 그런 아버지와 다투고 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혹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찾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 기사를 보고서 온 것이에요. 이 내용이 그렇잖아요. 얼마나 인생사에서 우리가 외롭고 관계의 깨짐이 있고 버려진 인생이 많은가, 그리고 또 회복되기를 원하는가, 그런 것을 담은 내용이어서 저희들이 가슴이 뭉클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. 그런데 그런 것이 또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 인생 또 외롭고 버려졌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요.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렇고요. 또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제가 외롭지 않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요, 예수님과 영원한 관계를 가지고 그분과 함께 저의 참 아버지시잖아요.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만드셨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까지 가신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서 토끼로 시작하였지만 또 예수님으로 제가 구원과 저를 이끄시는 손길로 제가 이야기를 맺었네요. 예, 지금까지 이렇게 제 이야기 들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.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난 것을 기약하며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